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지혜입니다. 오늘은 사후 대응 과정에서 나 자신과 동료를 돕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누군가가 자살하게 되면 예기치 못했던 일이라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충격적인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의 감정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감정이 변화하게 됩니다. 사고 직후에는 극도의 불안이 발생하고 다음으로는 사망사고를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의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함께 일하고 공부하였던 동료와 친구의 죽음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분노의 감정이 찾아오는데 이러한 분노는 후회와 죄책감으로 이어집니다. 이후 비탄과 무력감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적응의 과정으로 진입하게 되고 일상생활과 업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자살로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다 동일한 감정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조금 놀랐지만 며칠 지나고 나면 다시 일상생활과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사망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최초 발견한 사람과 고인과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슬픔과 충격은 더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은 아니지만 누군가를 잃은 상실의 경험이 있거나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업무상의 스트레스가 높았던 상태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통은 오래 가기도 합니다. 조직의 분위기가 고인의 사망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분위기일 경우 도움을 요청하거나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슬픔은 지연되고 뒤늦게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망사고 이후 1주에서 2주는 감정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적절하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회복이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감정 변화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감정의 변화로는 수면이나 식욕 문제, 집중력 저하 등 일상적인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학교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해서 과도한 음주나 흡연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해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아주 위험합니다. 3개월 이상이 되면 슬픔이나 격정적 감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회의감, 무력감, 적응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를 그만둔다든지 학교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중요한 결정을 잠시 미루는 것이 중요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여행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구나 동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료와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요?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도 되고 차를 마시는 기회를 늘려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다만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동료가 반복적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한다고 해서 귀찮아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도움이 무엇인지 물어봐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같은 상투적인 조언은 도움되지 않습니다. 술을 사주며 위로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